3세대 유전자 가위가 세상에 나오면서 뭘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우선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론적으로 맞춤형 아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배아 상태에서 유전자를 편집해서 원하는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 설계도가 하나 있을 때 요거를 수정하면 그 설계도가 쫙 복제되면서 이제 온몸이 전부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지겠죠. 야, 그러면 똑똑하고 병에도 안 걸리고 각종 유전적인 장점을 가진 아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타카라는 영화 보시면요. 빈부격차로 인해서 유전자 격차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전자 때문에 차별받는 세상이 된 거죠. 일단 유전자 가위로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런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어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허젠쿠이 교수였는데요. 남편이 에이즈에 걸린 부부가 있었는데 태어날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를 교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나나와 루루라는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걸 몰래 해도 문제인데 발표까지 합니다. 허젠쿠이는 생명 윤리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전 세계적으로 받았고 중국 정부도 불법 의료 행위로 징역 3년에 6억 원 정도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금단의 영역 말고 실제로 가능한 영역도 많은데요. 여러분 요즘 디카페인 커피 많이 드시죠? 디카페인 커피콩은 원래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듭니다. 주로 커피콩을 물에 담가서 화학약품으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원래 커피의 풍미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커피 애호가분들은 맛을 미세하게 다르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덕분에 훨씬 더 일반 커피에 가까운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아예 카페인을 만드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유전자 가위로 멸종된 동물을 복원하는 것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4,000년 전에 멸종된 털 매머드인데요. 매머드는 긴 털로 뒤덮인 거대한 코끼리로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원하냐? 매머드의 특징적인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아시아 코끼리 유전자에 집어넣겠다는 건데요. 현존하는 동물 중에 아시아 코끼리가 유전적으로 매머드랑 가장 가깝거든요. 2010년대 중반부터 도전 중인데 아직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미국의 한 기업에서는 2028년을 목표로 시도 중인데요. 생태계 교란에 대한 우려로 여러 관점이 공존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영화처럼 더 먼 미래에는 공룡을 복원하는 것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만 유전자 가위의 역할로 제일 중요한 건 유전병, 난치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유전병 중에 낫적혈구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엔 잘 없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 병에 걸리면 2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행히 2023년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장착한 신약이 영국과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3세대 유전자 가위가 나온 지 약 10년 만에 꽤 많은 성과를 거뒀죠. 하지만 다우드나와 샤르팡티에게 영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후회했던 오펜하이머처럼 이분들도 윤리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걸 기대하고 만들었는데 비도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도 자칫하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우드나는 이런 상황을 걱정하며 본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흡사 프랑켄슈타인 박사라도 된 기분이었다. 나는 괴물을 창조한 걸까? 결국 유전자 가위 개발에 책임을 느낀 다우드나는 2015년 12월 국제인간유전자 편집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회의에서 유전자가 교정된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행위는 당분간 금지돼야 한다는 성명이 발표됐죠.